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약 40분의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9번 언급했지만 세월호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설 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달갑지 않아 하는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걸로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대화 내용을 국민들에게 숨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연설에서는 경제란 단어가 무척 많이 나왔더군요. 자,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죠. 네, 박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은 경제 연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59번, 가장 많이 입에 올리면서 이른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의 세월호 구조 실패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골든타임이란 용어를 쓰면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이외에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편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개헌이나 헌법 등의 단어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은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이뤄졌고 연설 시작부터 끝까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28차례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28번이면 지난해보다는 적군요. 야당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라도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 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어려운 경제에 대해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유체 이탈 연설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말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세월호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네, 평론가들 역시도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을 뿐 세월호 특별법이나 전작권 환수, 재연기 등 국민들이나 야당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얘기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논평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제 협조라든가 또 예산안 처리, 경제법안 처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협조 요청은 국회에다 이제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국민이나 또 야당 쪽에서 이제 듣고 싶었던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법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대통령이 약속했었던 뭐 마피아 뭐 이제 척결이라든가 또 이제 국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만 한 좀 이제 일방통행적인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견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을 연기하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정연설이 비록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안전 문제는 거론이 됐었으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도 애써 언급을 회피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단지 어쨌든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것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연설 후에 국회 귀분식당에서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나온 발표문을 보니까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답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실태가 드러난 MB 정권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히 수사해야 한다고 답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위원장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관련해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해달라고도 했지만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까지 이틀 연속으로 연내 처리를 강조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들, 즉 공무원을 설득할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동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는 의례적인 말만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이라면서 거부한 개헌 얘기가 있었죠. 그 개헌 얘기를 문희상 위원장이 꺼냈습니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내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며 개헌이 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와 마찬가지로 개헌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회동 후 발표문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 2시간쯤 후 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그 자리에 있던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문 위원장이 개헌 얘기를 많이 할 테니 오늘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에서 나온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자는 여당과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 민주연합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민주연합이 뒤늦게 이 사실을 밝힌 건 지도부가 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와 잠깐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1야당 지도부만 부른 문제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던데요. 네, 통합진보당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 단체를 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 사무처에서 사전 환담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참석한다고 확인해줬지만 어제 갑자기 청와대 입장이라며 비교섭 단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왔던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연설 전 환담에는 비교섭 단체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8년 7월 국회 연설 때 비교섭 단체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를 접견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초청했지만 민노당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03년 10월 국회에 왔을 때 당시 교섭단체가 아니었던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를 여야 지도부 만남에 참석토록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대변인은 노골적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청와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